네, 안녕하세요. 부영부재TV의 형 김창경입니다. 네, 저희가 저번 주 정리 영상을 촬영을 했을 때 2026년 1분기에 관광객이 475만 명 정도가 들어왔다라고 했거든요. 올해는 한 2천만 명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는 이 와중에 뜨고 있는 상권이 압구정, 성수, 한남, 종로, 중구 이 지역이 많이 뜨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좀 압구정은 좀 약간 주춤하고 있는 반면에 종로, 중구 쪽으로 굉장히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사례를 좀 그쪽으로 초점을 맞춰볼까 합니다. 오늘 사례는 총 4건을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는 20억대 수익형 꼬마 빌딩부터 종로, 중구, 성수에 있는 건물을 다뤄볼까 하거든요.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빌딩 투자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최근에 20억 정도로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이 매물을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서울권으로 보자니 옆과의 거리도 좀 있고 대로 이면에 있는 골목 건물 그런 것만 좀 있다 보니까 최근에 한 20-30억 건물은 볼 게 많이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 좀 약간 외곽 지역으로 경기 지역으로 눈을 돌리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적합한 건물이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치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위치는 일산에 위치를 해 있고요. 일산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지역을 일기 신도시라고 해서 좀 더 메인 지역이라고 보고 있죠. 하지만 본 건물은 일산역 북쪽에 있는 산들마을과 중산동 라인에 있는 이 건물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로드뷰로 먼저 보실게요. 로드뷰로 봤을 때 이 건물 3면 코너에 접한 이게 거래가 됐고요. 인근 상권을 보자면 이 건물은 1층에 CU가 들어가 있고 피트니스 센터, 독서실, 옆 건물에는 학원, 교회, 당구장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상급지에 있는 그런 메인 거리 같은 느낌을 만들긴 하죠. 하지만 생활 밀착형 상권에 있다 보니 나름대로 임차는 다 꽉 차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엄청 A급지의 건물은 아니긴 합니다. 본 건물의 개요 한번 보실게요. 본 건물은 27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고요. 계약일은 올해 1월 29일, 잔금일은 3월 30일 날 치렀습니다. 대지 면적은 141평, 연면적은 513평의 건물이고 지하 1층, 지상 5층이면서 1996년도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본 건물에서는 보증금이 2억 7천만 원, 월세가 1,440만 원 나와서 수익률은 6.97%가 나왔기 때문에 이 금액대 대비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제가 이 건물을 사례로 가지고 온 건 이런 건물을 좀 매입을 했을 때 봐야 되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가져왔거든요. 내용을 보시면 이 건물 사이즈가 513평이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큰 사이즈의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건물들은 서울에 있는 한 100평짜리 건물과는 좀 다르게 관리를 할 때 소요되는 지출 비용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전기, 수도, 승강기 유지 관리, 전기 안전 관리, 소방 안전 관리, 청소비, 기타 CCTV, 또 관리인 지출 비용까지 해서 한 달에 약 370만 원 정도가 이제 부과가 됐었는데 월 임대료인 1,440만 원에서 370 정도를 빼면은 거의 한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남긴 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수익률이 대폭 줄어들긴 합니다. 그리고 방금도 이야기했다시피 이 건물에 상주하는 관리인분이 계시는 건데 아무래도 건물 규모가 크다 보니까 비상주로는 운영이 어려운 그런 건물이거든요. 이런 건물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잘 나오고 저렴해서 매입을 했지만 한 2-3년 뒤에 다시 매물로 나오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힘들어서 다시 거의 원가의 매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런 건물도 막상 임대료를 편하게 받고자 매입했지만 생각보다 안 편한 경우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 건물을 사례로 가지고 왔습니다. 네, 다음 사례입니다. 최근에 이제 종로구 쪽으로 거래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종로구라고 하면 종강역에서 최근에 핫한 종로 3가 또 종로 4가 정도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거는 그 종로를 조금 벗어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 흑석의 진주와 같은 그런 느낌의 건물이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위치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저희가 최근 언급을 하고 있는 종로라고 하면 이 종강역 이쪽에서부터 종로 3가 여기를 많이 언급을 하고 있죠. 이 지역이 많이 핫하다 보니까. 하지만 본 건물은 종로 5가에 붙어있는 코너 건물이 거래가 됐습니다. 동명칭으로 봤을 때는 인의동이라고 하는 곳이라서 아마 좀 생소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이 건물을 로드뷰로 먼저 볼게요. 네, 로드뷰로 봤을 때 이제 이쪽이 종로 5가에서 올라오고 있는 곳이고요. 이렇게 쭉 따라 길을 왔을 때 여기에 보이는 이 하얀 건물, 이 건물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좀 코너에 위치한 느낌도 들고 건폐율도 다 받아서 토지에 꽉 차 보이는 그런 건물이죠. 그리고 바로 옆으로 봤을 때 여기가 예전 해와경찰서 부지인데 여기를 지금 신축하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여기에 유구가 발굴이 되어서 잠깐 신축이 멈춰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나중에 여기도 개발이 된다고 하면 이렇게 건물이 깔끔하게 올라올 지역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지역에 있는 이 건물이 거래가 됐습니다. 인근 상권으로 봤을 때도 바로 앞에 메가커피가 있고 또 옆에 이렇게 신축 건물이 들어서 있고 이렇게 먹자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는 곳에 거래가 됐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건물이 얼마에 거래가 됐는지 기호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본 건물은 50억에 거래가 됐고요. 계약일은 올해 3월 22일, 잔금일은 4월 7일 날 치렀습니다. 대지 면적은
64평, 연면적은 175평이고 지하는 없는 지상 3층 건물이면서 1965년도에 지어진 구건물입니다. 하지만 본 건물은 바닥 면적이 58평이 나와서 건폐율이 90%에 육박했고요. 용적률도 272%를 받아서 나름대로 잘 올라가 있는 건물이다라고 볼 수 있죠. 제가 이제 초반에 이 건물을 약간 흙속의 진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평당가 때문인 것 같아요. 이 평당가가 평당 7,700 수준의 거래가 됐는데 최근에 종로 쪽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걸 다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평당 1억에서 1억 2천 이상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좀 그에 역행하는 평당 금액으로 7,700 정도로 거래가 된 건데 사실 이 건물이 작년쯤에 경매가 들어갔었어요. 하지만 그 경매가 취하가 되고 본 건물을 직접 현매로 매입을 한 건데 그러다 보니 좀 싸게 매입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 건물에도 좀 단점은 있었습니다. 이렇게 흰 건물이 거래가 된 건물인데 이 필지는 이 건물과 같은 필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다른 건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가 공동개발로 같이 묶여있기 때문에 이 흰 건물도 개발이 안 되고 앞에 있는 여기도 개발이 안 돼서 나중에 여기를 막거나 하진 않겠지만 이 면을 좀 뺏긴다는 게 좀 아쉽긴 하죠. 하지만 이 건물은 좀 반전이 있습니다. 사실 이 건물을 매입한 소유자가 이 건물도 같이 매입을 한 건데 이거는 작년 12월 달에 등기가 돼서 넘어갔어요. 제가 봤을 때 이 건물을 먼저 사고 이걸 샀는지 이거를 사고 이걸 샀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작년 중순쯤에 이 건물의 경매가 취하가 됐거든요. 그때쯤에 매입을 하고 나서 이 작은 건물을 매입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건물을 약 12억 정도에 매입을 했는데 이 두 필지를 한 62억 정도에 매입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한 평당 한 8천만 원 수준의 건물을 매입을 한 건데 그렇게 됐을 때 60억 치고 굉장히 좋은 필지 두 개를 매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여기가 경찰서가 개발이 되고 인근에 오피스텔과 또 주얼리시티가 많이 있다 보니까 직장인과 또 상주 인구, 유동인구가 많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추후에도 개발할 여지가 많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매입할 때 두 필지를 따로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스킬이 필요하긴 했지만 결과론적으로 정말 잘 매입한 케이스였다라고 생각을 해서 본 건물을 사례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다음 사례는 매매 사례에서 매주 나오고 있는 지역이죠. 성수동 사례를 가지고 와봤는데 위치 먼저 보실게요. 위치는 성수역 4번 출구에서 이렇게 나오면 가장 핫한 성수 거래가 나오고 있죠. 최근에 이제 이 건물도 평당 4억 정도의 거래가 됐고 그리고 좀 더 내려왔을 때 이 성수감자탕이 최근에 평당 5억 5천에 거래가 됐다라는 그런 소문이 돌긴 했었는데 이게 헛소문이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저는 1,060억에 거래가 됐다는 것 자체가 그냥 아무 근거도 없이 나왔을까라는 의문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매입한 주체나 이런 게 정확하게 나오지가 않아서 그냥 소문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로 돌아가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성수감자탕 인근에 있는 이제 이 건물이 거래가 된 건데요. 사실상 이 거리는 거의 사람이 걸어가기에도 굉장히 좁은 거리긴 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쪽까지 구석구석 다 팔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제가 사례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개요 한번 보실게요. 네, 본 건물은 66억에 거래가 됐고요. 계약일은 2월 2일, 잔금일은 4월 7일 날 치렀습니다. 대지 면적은 33평, 연면적은 57평의 건물이고 지하 1층, 지상 2층이면서 1987년도에 준공됐지만 23년도에 한번 리모델링을 했던 건물입니다. 본 건물에서는 보증금이 1억 9천만 원, 임대료가 1,470만 원이 나와서 수익률은 2.75%가 나왔던 건물이고요. 해당 건물 임차로는 지하에 술집이 있었고 1층에 이자카야, 3층에 타코집이 있었습니다. 네, 이 건물이 이제 평당 한 1억 9천 정도에 거래가 된 건데 최근에 이제 이쪽 라인 사람이 좀 돌아다니기 좀 좁은 이 골목길 같은 경우에는 평당 1억 3천에서 1억 5천 정도에 거래가 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라인의 최고가를 찍은 그런 건물이 됐습니다. 좁지만 로드뷰를 한번 보실게요. 네, 이게 이제 본 건물을 리모델링 하기 전에 로드뷰인데요. 이 로드뷰만 보더라도 굉장히 좀 너무 좁고 사람이 다니기 힘들 정도의 도로긴 하죠. 하지만 이거를 연무장길에서 한번 보실게요. 네, 이렇게 연무장길에서 보신다면은 이 골목인데 최근에는 이쪽으로도 사람이 많이 다니고 있긴 합니다. 그 중에 이 타코 써진 이 건물이 거래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연무장길 자체가 기본적으로 4억을 찍고 있다 보니까 이 좁은 골목길도 2억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 사례입니다. 네, 여기와 마찬가지로 이 옆에 있는 골목, 네, 여기도 지금 사람이 많이 다니면서 핫한 곳이 되고 있긴 하죠. 하지만 이제 골목 자체가 워낙 좁다 보니까 확장이 될 수 있는 소요는 좀 낮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하지만 성수동의 아성 때문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연무장길이 이제 골목골목 막 거래가 됐을 때를 좀 떠올랐는데 엄청 좁은 골목길 같은 경우에는 평당가가 막 오르는데 좀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건물도 추후에 3억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좀 그런 의문이 드는 건물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건물을 가지고 온 건 정말 성수동이 구석구석 다 팔리고 있구나라는 그런 실황을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마지막 사례는 외국인 관광객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지역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명동 지역에 있는 건물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사실 이 건물은 저희가 얼마 전에 실거래 사례를 진행을 할 때도 한번 언급을 했었던 건물이었었고 최근에 등기가 넘어갔다 보니까 한번 더 짚어보려고 합니다. 위치는 이제 명동 위쪽인 을지로 입구 상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을지로 입구 5번 출구에서 이렇게 하나금융그룹 사옥이 있고 또 스카이파크 호텔 앞에 있는 이제 이 건물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로드뷰를 한번 보실게요. 여기가 이제 을지로 입구에서 내려오는 길이고요. 이렇게 쭉 내려왔을 때 오른쪽에 하나그룹 사옥이 있고 이 건너편 있는 이 돈돼지 이 건물이 거래가 됐습니다. 나름대로 좀 합벽 건물처럼 생기긴 했는데 1층, 2층, 3층이 있고 넓은 도로에 접한 건물이죠. 그래서 왼쪽에는 티월드가 있는 건물이 있고 오른쪽에는 세븐일레븐이 있는 건물이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좋은 상권의 중심에 위치한 건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건물이 얼마에 팔렸는지 개요 한번 보실게요. 네, 본 건물은 82억에 거래가 되었고요. 계약일은 작년 12월 3일, 잔금일은 올해 3월 31일 날 치렀습니다. 대지 면적은 32.9평, 연면적은 44평의 건물이고 지하 1층, 지상 3층이면서 1955년도에 준공된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이 건물에서는 보증금이 1억 6천만 원, 임대료가 1,780만 원이 나와서 수익률은 2.66%였는데요. 하지만 이 건물은 인근 시세에 비해서 임대료를 좀 싸게 받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층에서 1,100이 나오고 있고 2층에서 450만 원, 3층에서 230이 나오고 있어서 총 1,780이 나오고 있는 건데 지금 현재 건축물 대장상으로는 13평 정도로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워낙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한 27평에서 29평 정도가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임대료가 왜 저렴한지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이 건물에서 좀 더 아래로 가자면 이 코너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을 로드뷰로 한번 보실게요. 본 건물이 이제 이렇게 있고요. 여기서 좀 더 내려왔을 때 이 코너 빌딩이 있는데 여기가 약 바닥 면적이 33평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1, 2층을 다 쓰고 있는데 여기서만 임대료가 5,500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가 1,100이 나오고 있고 여기가 5,500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런 거랑 비교를 하자면 나중에 이 건물도 충분히 임대료를 좀 더 인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본 건물 같은 경우에는 토지 평당 금액이 한 2억 4,800 정도에 매입을 했거든요. 토지 평당가로 비교를 하더라도 최근에 거래된 이제 이 건물 하이약국 같은 경우에도 거의 약 3억 4천만 원 정도에 매각이 됐다 보니까 그런 거랑 비교를 했을 때 이 건물은 평당 한 8천에서 9천 정도 저렴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명동이 올해만 하더라도 2천만 명 정도의 관광객이 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더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성수가 사람이 많고 핫하다라고는 하지만 막상 명동과 성수를 둘 다 가보면 명동이 확실히 인구는 더 훨씬 많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명동 쪽으로도 굉장히 임대료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명동 알짜배기 상권의 80억대 건물이라면 정말 전 좋은 건물을 매입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사례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총 4개의 사례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최근에 거래량이 종로와 중구가 강남을 더 뛰어넘고 있는 상황이죠. 그만큼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더 외국인이 오는 지역으로 초점을 많이 돌리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트렌드가 쭉 가진 않고 언젠간 또 끝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와 관광객의 추이를 계속 보면서 투자를 한다면 좀 더 성공적인 투자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례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전 다음 달에 좀 더 흥미있는 사례로 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